북한에서 다시 숙청의 바람이 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주간의 북한 소식, 연합뉴스TV 문관현 외교안보 전문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마원춘 설계국장과 변인선 전 작전국장 경질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그 정보기관에서 이러한 사안들을 내놨었는데요. 현재 김정은 체제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핵심 측근이라고 꼽을 수 있으면은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 그리고 변인선 작전국장 이렇게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최근에 숙청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특히 그 김정은이가 올해 이제 유일 체제를 구축을 강화하면서 집권 4년차에 들어서면서요. 자신의 지시를 만약에 원하는 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견을 닿을 경우에는 바로 가차없이 처형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그 대상이 좀 놀랍게도 이 마원춘과 변인선이었습니다. 마원춘 하면은 이제 원래는 이제 설계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김정은 체제가 치적으로 할 수 있는 마식령 스키장 그리고 문수 물놀이장 그리고 송도 국제 청년 야영장 등을 모두 다 설계를 했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 자랑하는 이런 건축물이나 이런 시설물들은 모두 마원춘의 선을 거쳐갔다.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에 있어서 미다스의 손이다. 이렇게까지 알려질 정도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온몸으로 그 김정은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직접 군인 출신이 아닌데도 별 2개를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이란 이런 직함까지 줬는데 최근에 이런 마원춘마저 이제는 경질이 됐다 이런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그 뚜렷한 근거는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는데 아무래도 지난해 11월에 당시에 그 순안국제공항을 들렸었는데요. 순안국제공항이 1955년에 이제 그 만든 아주 오래된 공항입니다. 거기에 새롭게 이청사를 이제는 지으라 그랬는데 이청사를 중국에 있는 어떤 공항을 모양을 좀 뽐땄는데 이러한 거는 이제 당의 핵심 사상으로 내세우고 있는 민족성이나 주체성을 이제 정면으로 이제 거스르는 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마원춘을 그 자리에서 경질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변인선 같으면은 연평도 포격을 주도했던 북한 그 사군단장 출신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포격 이후에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군부에서도 서열 4위라고 할 수 있는 작전국장까지 올라갔는데요. 일단 사소한 그 지시를 좀 어겼다는 이유로 김정은이가 또 바로 숙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전체적으로 1년 넘게 전에 있었던 장성택 숙청에 있었던 그 피해 공포 정치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의 임신설이 또 다시 돌고 있는데 얼굴이 좀 부은 모습 또 현지 시찰 도중에 쭈그려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김여정 하면은 이제 1987년생인데요. 이전까지 공개됐던 북한의 사진들을 보면은 모두 다 좀 깡말랐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그 약지 손가락에 금반지를 끼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그 모든 그 외모가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북한 노동신문에 사진이 실린 걸 분석을 해보면 평양에 있는 화장품 공장을 오빠 김정은과 함께 들렸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조숙한 여인의 모습 그런 분위기가 좀 물씬 풍기고 있다. 특히 좀 이렇게 임신한 것처럼 복부 부분이 좀 볼록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아울러서 그 편안한 신발 그러니까 콤포트화라 그러는데요. 굽이 낮은 신발을 또 신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황으로 미뤄봤을 때는 결혼을 했고 또 임신을 하지 않았냐 이런 또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보당국의 분석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 김여정이 누구와 결혼했냐 이게 논란이 좀 끊이지 않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최용의 둘째 아들과 결혼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었는데 일단은 그 북한 권력의 속성상 그러니까 모든 계란을 갖다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권력을 집중하지 않는 게 독재자들의 속성이거든요. 최용의 가문과 만약에 김여정이 결혼을 했다면은 이 김여정뿐만이 아니라 최용의 쪽으로 권력이 또 쏠릴 경우에 김정은으로서는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일부에서는 한동안 그 김정은에게 또 다른 멘토로 작용했던 리수용 외무상이 있는데요. 이 리수용 외무상의 조카와 또 결혼했다는 이런 설도 현재까지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북한이 공식적으로는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와 결혼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임신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배우자가 누군지 또 임신한 게 맞는지 뭐 북한이 발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한편 북한이 주민들의 신용카드 이용을 추진한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북한에서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이제 경제 개혁이 시도가 됐었는데 특히 이제 관심을 끄는 부분은 2010년 말에 당시에 조선무역은행이 있는데요. 우리로 말하면 현금카드, 그러니까 직불카드로 할 수 있는 이 나래를 당시에 일단은 출범을 시켰습니다. 뭐 북한 주민들이 그 전에는 당연히 이제 현금을 가지고 경화를 이제 지불을 하고 거래 활동을 했었는데 2010년 이후에는 이제 현금카드 이 나래를 가지고 다닐 수 있었고 또 고려은행이 또 다른 상품인 이제 고려라는 또 이 지불카드를 내놔서 뭔가 북한 경제 체제에 많은 변화가 왔는데 최근에 일본에 있는 제1총령 기관지 조선신보가 북한에 있는 조선중앙은행 총재, 우리로 말하면 이제 한국은행 총재와 똑같은 위치인데요. 김청균 이 총재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 김 총재와 인터뷰 내용 중에 신용카드를 쓰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호텔을 가서 숙박을 하거나 아니면 택시를 탈 경우에는 일단은 그 카드를 이용해서 우리처럼 지불을 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매우 이제 익숙해진 지불 방식이지만 북한으로 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어떤 북한 경제 파장을 가져올지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요즘 북한의 막말 공세가 다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미국을 향해서도 그렇고 남한을 향해서도 그렇고 또 얼마 전 그 회고록을 출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거친 표현을 내뱉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한때는 그 북한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뭐 밀림 속에 있는 원숭이다. 이런 그 굉장히 직설적이고 원색적인 그 표현을 통해서 다른 나라 지도자들을 지금 공격하고 그런 선례를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북한과 미국이 한동안 대화 자체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이제 성김이 일본, 한국을 거쳐서 이제 중국으로 가면서 중국에서 북한에 자신의 협상 파트너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을 좀 만나려고 했는데 당시 북한 측에서는 다른 데서 만나지 말고 직접 평양으로 들어와서 김계관 제1부상이나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를 만나서 직접 북미 간에 이런 담판을 짓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양식의 차이 때문에 결국은 합의를 못 받고 이 북미 간에는 접촉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북한에서 나오는 미국을 향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거칠어졌는데 네네. 심지어는 입에 담을 수도 없지만 오바마 대통령을 가리켜서 이제 미친 개라 이렇게 표현한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통령, 과거 대통령을 향해서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서 북한과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이 대가를 요구했기 때문에 회담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런 걸 내용을 담고 회고록을 내놨었는데 이에 대해서 북한 측이 굉장히 지금 강도 높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조평통 하면은 이제 대남 평화 기구인데 이 공식적인 대남 기구를 통해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가리켜서 이제 정치 폐류나 또는 뭐 시정배 이런 또 산송장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내용들까지 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전달을 해드린 건데요. 일단 북한에서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본인의 지도자에 대해서는 최고 존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최고 존엄을 흠을 내는 여러 가지 표현이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심지어는 이제 공격적인 자세까지 나오지만 다른 나라 지도자에 대해서는 상식을 넘어서는 표현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북한의 막말 공세가 주목을 받고 있고 또 하나는 김정은 제 위원장의 군부대 시찰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올해를 통일대전의 해라고 선포를 했거든요, 북한이.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근 들어서 지난 연말부터 심지어는 자신의 여동생인 김여정과 함께 군부대를 현재 계속 집중적으로 시찰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는 이제 집권 4년 차에 접어든 김정은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군부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함으로써 본인의 유일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에 있어서 마지막이자 최후의 의지할 수 있는 조직은 바로 군인인데요. 이런 군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군 현지 시찰을 통해서 군인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하는 방법이 결국은 본인의 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종 병종을 가리지 않고 현재 계속 집중적으로 군부 시찰을 하는 이러한 활동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뭐 북한이 새해 들어서 처음에는 대화를 강조를 하다가 막말을 쏟아내고 있고 또 군부대 시찰까지 자주 하고 있는데 남북 관계에 대한 그런 관계 개선 의지는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까요? 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 관계는 개선해야 된다. 그 개선하는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회담, 특히 이제 정상회담까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한 것이 바로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인데요. 일단은 본인이 보기에는 이러한 대화 카드를 던져놓고도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또는 우리 남한의 여러 가지 활동 추이를 보면서 또 강도 높은 또 이런 언어적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강원 양면 전술을 이제 구사하고 있는데 한쪽으로는 분명히 이제 정상회담까지 얘기를 했다면은 모든 그 북한의 외교력 또 대남 전력들을 갖다 대화에다 이제 집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또는 외부에서 생각할 때도 역시 전혀 상상을 할 수 없었던 미국을 겨냥한 군사훈련, 특히 그 군사훈련의 강도가 또는 형식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부 서열 1위인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직접 장갑타에 올라타는 이런 모습까지 볼 수 있고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국방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도 역시 이제 포에 장갑차를 타고 도하훈련을 하는데요. 겨울철 도하훈련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그 군 장교들 또 역시 지휘관들도 이러한 도하훈련을 직접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꺼려하는 것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총정치국장과 인민무력부장이 직접 장갑차를 타고 겨울강을 건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러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그 도발 무력적인 시위는 결국은 미국이나 또는 남한, 특히 이제 한미 연합 합동 군사훈련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그 국제사회를 향해서 분명한 무력 시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현재 내세우고 있는 카드는 분명히 대화 카드는 맞지만 네네. 대화 카드와 동시에 또는 무력 도발 시위도 하고 있다는 걸 봐서는 강원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형태다. 이렇게 우리는 또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 주간의 북한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문관현 외교안보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